근데 지금 저야 이제 편집이나 제작이나 이런 콘텐츠 만드는 일이 직업이니까 요새 프리미어 그 편집기를 보니까 아예 말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하면 그게 완전히 옆에 이제 텍스트로 떠서 네. 그 텍스트를 편집을 하면 그림이 잘라지는. 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1대1 과거 아날로그 편집기를 사용했던 세대인데 네.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네. 야, 이게 완전히 그냥 융합되고 통합돼서 네. 멋대로 하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그 거기로 그냥 가버렸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예. 헐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올해 헐리우드가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가들이 148일 동안 파업을 했고 예. 배우들이 118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예. 인류 역사상 인공지능으로 관련된 매개된 첫 번째 파업이에요. 예. 되게 역사적인 거죠. 그건 뭐냐면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이미 AI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드라마를 1편부터 10편까지 찍는데 7편까지 찍었는데 이 사람이 주연 배우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도 8, 9, 10편 찍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찍었던 거에서 이 사람을 가지고? 디지털 휴머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래서 나머지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출연도 안 하겠구나. 뭐 이런 뭐 이런 식의 어떤 두려움들, 작가들 같은 경우도 AI 도움을 많이 받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제로 이미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많은 드라마에 AI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날 정도거든요. 그것도 예. 이렇게 장기 파업이 물론 파업의 이유는 AI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급여의 인상이 우선 1차적으로 있었고 예. 두 번째가 이제 AI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AI와 관련돼서 파업이 일어났던 해가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국 분들 제가 보기엔 한국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되게 AI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런 방송들 자주 보시거든요. 예. 그런데 AI 사용률은 세계 10위권 밖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챗GPT 사용률 보면은 싱가포르, 그러니까 이건 절대 못으로 따지는 겁니다. 비율이 네. 아니라 네. 싱가포르가 얼마나 인구가 작아요. 그렇죠. 싱가포르가 전 세계 5위예요. 우린 10위 밖이에요. 와. 그러니까 뭐냐면 AI 정말 안 쓰는 나라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AI에 대해서만 공부를 네, 이야기를 공포 하고. 규제 잘했다더라. 어머 그래 우리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AI 공포심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유럽 연합에 1등 데가 하나 있다고 AI에서 규제라고요. 원래 온라인 들어오고 인터넷 들어오고 그럴 때도 유럽 연합 쪽이 이제 규제를 먼저 들고 오긴 했었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네.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의 시장입니다. 그냥 유럽연합에서 나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분 서비스는 제가 보기엔 딱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스포티파이라고 멜론과 같은 서비스인데 글로벌 네. 1위 기업이죠. 이것이 네. 이제 스웨덴 기업이고 이거 네. 외에는 저는 기억나는 기업이 없어요. 저도 독일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공부하면서 살았었는데요. 예. 정말 이 테크 산업들이 뒤처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규제를 먼저 가가지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거 비준 안 해줄 거야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의 미스트랄, 그 다음에 독일의 알프레 알파라고 해서 지금 그나마 오픈 AI하고 견딜 만한 서비스가 지금 곧 있으면 나올 만한 기업이 있거든요. 예. 얘네 죽이자는 얘기냐? 얘네가 네. 지금 개발자보다 그럼 당장 변호사 고용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즉 규제와 지능이 균형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규제가 더 많다. 훨씬 많다. 네, 이런 부분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준 안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지금 규제가 통과된 것이 비준된 것이 아니라 집행위원회와 각국의 대표들이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합의했는데 여기에 예. 프랑스하고 독일은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 거고요. 그 AI 개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이제 챗GPT잖아요. 오픈 AI. 예. 근데 오픈 AI인데 어떤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뭐 우리가 티슈 하면 클리넥스 생각나듯이 AI 하면 뭐 챗GPT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챗GPT 말고 다른 그 오픈 AI 개발 업체들도 네. 부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선은 상황에서? 지금 우선 제미나이죠. 구글의 제미나이가 네. 원래 사실은 AI 기술이 가장 발전된 회사는 구글하고 메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제 그리고 오픈AI 직원들 대부분이 구글 출신들이에요. 아, 네, 그리고 사실 GPT의 T라고 하는 T가 트랜스포머인데 네. 이 모델을 만든 것도 구글이고요. 예. 오픈소스로 풀었지만 여하튼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실망스럽죠. 1년이나 뒤늦게 이제 오픈 AI 수준 정도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도달했다고만 얘기했지 4.0 그러니까 이 울트라라고 하는 건데 챗GPT 4.0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내년에 개발자들하고 기업들에게만 공개한다 그랬지 지금 이용자들에게는 공개를 안 해서 실제로 4.0이 다 만들어졌는지도 의심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만 구글이 유일하게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가 이제 내년도를 약속을 하고 있는데 메타 AI라고 그 부분도 이제 유사한 수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유사한 수준이라고 추측하는 거고, 그다음에 라마 2라고 해서 이제 오픈 소스로 풀었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근데 예. 그거는 이제 3.5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음. 이런 기업들 있고, 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것도 3.5와 4.0 사이 이 정도에 있는 거고, 근데 이 엔트로픽이라는 클로드를 만든 회사는 오픈 AI에서 이탈한 친구들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이런 구도로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 그다음에 이미 3.5 수준을 넘은 걸로 얘기되는 것은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바이두, 텐센트. 네, 이런 기업들도 벌써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선보이고 있고 3.5 수준을 좀 넘어섰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X가 유일하게 한 3.5 수준으로 아.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뒤처진다라는 거고, 뭐 카카오는 올해 원래 10월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LG도 뭐 그건 뭐 이제 기업용으로 만든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가우스라는 거를 발표를 했지 시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좋을 걸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그다음에 아까 저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중국이. 그거는 중국이 안면 인식이랄지 어떤 기존에 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던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데이터를 어떻습니까? 수집했지만은요. 예. 미국에 있는 뛰어난 인공지능 학자들을 스카웃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했던 네. 친구들을 그러니까 중국 다- 친구들도 미국 가서 공부 많이 했고요. 그렇죠. 캐나다 가서 공부 많이 했고, 프랑스 예. 가서 공부 많이 했고요. 예. 워낙 지금 이제 이 AI 관련된 학자들이 많은 곳은 미국이라고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거든요. 예.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유학생들을 보냈고요. 중국은. 예. 그래서 그들을 자국으로 성환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데려왔고요. 예. 그리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데리고 왔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우선 AI 인력이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의 압도적인 차이가 있고요. 예. 또 AI를 개발할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OTT 서비스 넷플릭스랑 비슷해요. 예. 넷플릭스는 2억이 넘잖아요. 예. 그럼 오리지널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만들면 2억 명이 그 비용을 n분의 1빵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티빙이 지금 적자나고 웨이브가 적자나는 건 여기도 똑같이 드라마 만들었는데 n분의 1 할 사람 할 n이 작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예. 거꾸로 물어볼 수 있죠. 하이퍼클로바 X 만들 때는 예. 3.5 만들 때는 오픈 AI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냐? 예. 아니에요. 비슷하게 들어요. 음.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마 저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그 n분의 1 해줘야 될 사람은 너무나도 적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네. 그럼 이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n분의 1 확실하게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시장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있고요. 가장 크게는 지금 한국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과기정통부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정책 저는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과기부 정도. 네, 뭐 데이터 풀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 풀어야 될 거 DBP라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들. 예. DBPI. 예, 예.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굿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예. 거기에 좋은 데이터가 또 어디 있냐? DBPI 다 있어요. 그렇죠. 학술 논문들. 논문이니까. 네, 예. 그거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하고 그렇죠. 있고 팩트도 정연하고 있고 예. 거기 들어가서 학습도 못 해요. 인공지능이. 못해요? 우리나라는? 못 하죠. 그거 다 막아놨는데 저작권으로. 저작권으로 막아놨구나. 근데 그거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풀어줬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했던 게 오픈 억세스 정책이라고 해서 공적 자금을 10원이라 10센트라도 받고 쓴 논문은 다 공개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 또 예. 하나는 이제 구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뭘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을 스캔 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네, 도서관을. 저도 베를린에서 공부할 때 베를린 예. 도서관 스캔 알바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연세대학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도 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했고, 이탈리아 했고, 스페인 했고, 영국 했고, 독일 했고, 그냥 다 했어요. 네덜란드 했고 다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도서관.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머신 리더블 할 수 있는 걸로 해놨고, 예. 이번에 오픈 AI도 그거 가서 훔쳐서 공부했어요. 예. 왜냐하면 도서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다 스캔을 떠서 머신 리더블로 다 만들어놨죠.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하면 그게 이제 AI가 읽고. 네. 예. 그리고 제일하면 저희 독일 교수들도요. 방학 되면 미국 대학 도서관 가요. 독일 책도 스캔을 떴는데 저작권법 때문에 앞부분하고 중간중간 부분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대학은 저작권료를 구글이 다 내줬어요. 진짜?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은 독일 책도 다 볼 수 있고 프랑스 책도 다 볼 수 있고 예. 이렇게 스캔 뜬 걸로 예. 이탈리아 책도 다 볼 수 있고 한국 책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접속만 하면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러한 양질의 데이터들을 예. 공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인재들이에요. 자꾸 한국 사람만 인재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 인도 사람 데려와야 되고요, 프랑스 사람 데려와야 되고요, 뭐 독일 사람들 데려와야 되고, 미국 사람 데려와야 되고, 케냐 사람 데려오고, 일본 사람 데려오고, 중국 사람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것에 맞는 임금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수 체계가 있고 그들 가족들에게 대해서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고, 예. 그들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주택들, 그들이 볼 수 있는 비자 문제도 쉽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네. 이러한 정책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즉 인재가 필요하고, 컴퓨팅 지금 GPU 못 구해가지고 구글들 네이버 난리가 났잖아요. 예. GPU를 그럼 나라 단위에서 구해 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인공지능의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자꾸 우리 하면은, 우리 뭐 유튜브 뜨면은 토종 플랫폼 만들겠다, 뭐 넷플릭스 하면 토종 플랫폼 지원해주겠다. 그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도 제가 보기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 21년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예. 근본적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꿔줘야 하는 거는 먼저 지능이 먼저 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한번 규제를 생각을 해보자. 네. 네. 예. 근데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아까는 직장이나 이런 거는, 직업이나 이런 거는 보조 수단으로서 계속 갈 것이다. 네. 물론 마부 같은 직업은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뭐 시대의 변화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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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적응하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나머지 프라이버시의 문제,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적재산권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될 문제죠. 어떻게 해야 저는 될까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예. 문제가 있으면 이 기술을 포기할 건가? 그것은 아니죠. 예.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예. 사회 제도를 진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영국 유럽 연합에서 했던 것들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프라이버시라든지 인종의 문제라든지 종교의 문제를 갖다가 그 개인 데이터를 가져간다든지, 성별의 문제라든지 성적 취향의 문제라든지 정책 취향의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것은 위험한 AI라고 보고, 여기에 관련된 학습 방법이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갖다가 문서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들이 이번에 유럽 연합의 규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큰 업체 중심으로, 왜냐하면 작은 업체까지 그렇게 하면은 작은 업체는 지금 개발자 구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거 하느라고 문서 작업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작은 업체는 지금 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업체에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지혜를 모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1750년대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동 노동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칼 막스도 뭐라 그랬냐면, 네. 영국의 자본주의는 칠드런 블러드, 아이들의 피 위에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33년에 팩토리 액트라는 공장법이라는 것이 영국 의회를 통과합니다. 근데 이 공장법을 통과를 반대하는 게 노동당이에요. 노동당이 반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동당이 이거를 입법했고 찬성했을 거는 노동당이 반대를 하고, 보수당이 이거를 주도하고 통과시킵니다. 보수당 중에서도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당시에 영국의 제국주의가 막 세계로 팽창해서 군인들 더 필요한데, 애들이 공장에서 죽어서 안 오는 거예요.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공장법을 만들어서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겠다. 만 9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고, 9세부터 13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시간 이상 못하게 만드는 것이 1830년 공장법이에요. 그런데 노동당이 왜 반대했냐면, 그러면 애들은 누가 돌보냐 그런 거예요. 왜요? 그때까지 여러분 보통 학교가, 초등학교가, 없었어. 유치원이 없었습니다. 없었어.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인구 1%도 안 되는 귀족들만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어요. 예. 노동자의 자식은 교육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만든 게 초등학교입니다. 유치원이고. 예? 그래서 초등학교의 초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군영 문화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은 군인들이 이것을 설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류로 볼 때는 인류는 이 아동 노동을 해결하면서 보통 교육이라는 인류사적으로는 문명사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엄청난 거죠. 그것을 예. 제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네 정말. 예. 이 산업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저는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봐요.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여기에서 기술 진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기술 진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연하게 이
헐루시네이션, 환각이라는 문제 예. 해결해야 돼요. GPT-4 오면서 환각이라는 문제 스스로도 좀 많이 해결했지만 많은 부분 적어요. 근데 이번에 악셀 슈프링어라는 미디어 회사하고 오픈 AI하고 협약을 어제 맺었어요. 예. 그래서 악셀 슈프링어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폴리티코라든지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든지 독일 예. 언론들을 실시간으로 붙여주면서 여기 데이터로 환각작용을 없애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보는 거고요. 예.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방법들은 거거든요. 있다. 네,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 줄게 해서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오픈 AI가. 그러니까 뭐 $1,000만 이상의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뭐 적지 않은 한 연간 그렇죠. 한 100억 이상을 주는 거잖아요. 예. 연간 150억 이상을 주는 거니까 그게 아마 뭐 $2,000만 될 수 있으면 300억을 주는 거고 뭐 예. 이런 식의 어떤 매출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음. 그 전에 있었던 카피라이트는 법원의 판결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카피라이트 전문가들 볼 때는 카피잖아요. 카피라이트는 카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복제. 눈으로 예. 보고 간 거하고 예. 복제를 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DB에 저장을 해놨다. 마치 자기 것처럼. 마치 자기 것처럼. 이건 예. 카피라이트 위반이에요. 근데 그러지 그러네.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학습을 하고 학습해서 나온 결과물을 여기다가 놔뒀다라는 거지. 학습한 원재료는 여기다 그대로 두고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법률적 논쟁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적 자금 1센트라도 들어간 것은 뭐 다 공개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카피 레프트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어디까지가 퍼블릭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사람들의 지식을 함양하고 훨씬 더 좋은 네.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예. 집단지성을 만드는 거죠. 네. 예.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AI라는 게 결국 이제 언어의 네. 문제인데 네. 우리가 콘텐츠 만드는 산업자들은 특히 한국어의 그 좁은 어떤 그 한계, 그러니까 인구 집단의 한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AI가 정말 본성에서 아주 일반적이고 대중화된 세상이 되면 영어가 지금처럼 60%를 장악을 구글에서 해서 영어권이 압도적으로 미디어나 문화에서 압도적 어떤 우위를 갖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더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그라운드에서 뛸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진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훨씬 많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어적 장벽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예. 언어적 장벽은 붕괴되고 있고 제가 알고 예. 있는 K-팝 음악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예. 링크드인에다가 자기가 쓰는 글들을 다 인공지능으로 영어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아, 팔로워가 링크드인으로? 링크드인 랩에 수천 명이 생기면서 그렇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K-팝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하지. 막 질문하면서 막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영어 이렇게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다 영어 못한다. 인공지능이 번역한 거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국의 인재 중에서 언어 장벽을 못 넘었던 인재들도 많이 있다라는 엄청 거예요. 많아요. 예. 그러면 그런 인재들도 그 장벽을 넘어서 글로벌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AI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들이 좀 보이는데 네네, 보니까? 네, 예.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기회에 집착하고 위기는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돼요. 아,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위기는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정치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기업의 독점화, 그 기업이 독점하는 걸 뭐 스스로 우리가 야 너네 이거 위험한 거니까 너네 스스로 독점하지 마라고 한다고 인류 역사상 독점화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예, 독점의 폐해는 정치권에서 규제를 만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금융거래도 예를 들자면 사기꾼들이 있고 이러면은 정부가 나와서 선을 긋는 겁니다. 예. 선을 긋는 것을 기업에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것은 여의도가 해야 되고 저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네. 왜 자꾸 오픈 AI 만들면서 오픈 AI 너네 문제점 있어. 너네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문제점 있어요. 맞습니다. 그 문제점을 우리가 정리해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라인을 네. 어떻게 긁지는 정치권이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야,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오늘의 이야기도 한 2번이나 3번 정도 돌려봐야, 저도 한번 2번이나 3번 정도 들어봐야 제대로 그 교수님, 센터장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아쉽네요. 됐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예. 그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예. 가치 신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했을 때 한번 옛날에 내가 엑셀 잘했다고 해서 평생 울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직장에서 몸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여기가 경제 방송이니까. 예. 과거에 1980년에 더 샤이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잭 니콜슨이 이 가족들하고 했던 공포 영화인데 예. 처음에 보면은 숲을 가족들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공중에서 찍었어요. 아. 그때는 당시에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거 장면이 왔던 건 뭐냐면 비행기 띄었구나. 요거 장면 찍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거 영화가 주는 시그널은 뭐냐면 예. 아 이거 대작. 대작이다. 예. 블록버스터다. 예. 왜? 그냥 영화의 초입에 예. 그냥 자동차 타고 가는 거 옆에서 찍으면 내 거를 비행기를 띄운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 그거 찍는다고 해서 대작입니까? 아니에요. 저가 독립 영화도 드론은 다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술은 기술이 아닌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술이 변화돼가는 시기에 과거에 배웠던 나의 기술, 과거에 배웠던 나의 어떤 툴들, 도구들 이거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다 AI가 무마시키고 있고 AI가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20달러를 내던 뭘 하던 AI는 지금 쓰셔야 돼요. 당장 쓰시면서 AI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것을 내가 내 업무와 내 생활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것을 써보시면서 판단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이용률이 이렇게 10위권밖에 아니라 인구의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싱가포르에 5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이런 것을 저는 우리가 꼭 순위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만 예. 적극적으로 써보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사회가 저는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추를 드리고 제 그런 시쳇말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잘 모르는 직업이나 기술을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모르면 거기에 아이들이 간다고 하면 절대 말리지 말아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강정수 미디어 스피어 AI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근의 경제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